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브렛 캐버나우 연방 대법관이 오바마 케어 존속을 지지할 신호를 보였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는 오바마 케어 존속 여부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자가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과 네임덕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측근인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검사들에게 메모를 보내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뒤집을 정도의 조직적인 의혹이 나오지 않으면 선거인단 투표로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무장관 지시에 일단 환호하지만 변호사와 선거 관계자들은 결과를 회의적으로 예상합니다. 동시에 법무장관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총책임자인 검사가 법무장관의 정치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뒤 보직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 국방장관 해임을 하자 미국과 세계의 국방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급작스런 미군 철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지를 크게 우려합니다.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의 국방장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방정책 차관이 사임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결선을 치르게 된 공화당 상원 의원 2명이 개표에 문제가 있다면서 총무처 장관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인 총무처 장관은 나야말로 공화당 상원 의원이 나오길 바라는 공화당 정치인이라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답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통령과 정치적인 동지 관계였던 팍스 뉴스는 백악관 대변인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거짓 주장을 잇따라 한다는 이유로 백악관 기자 브리핑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소송을 맡고 있는 두 군데 법률 회사의 변호사들이 부정선거 의혹이 없는 케이스를 맡는 건 수치라면서 사임하거나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밀을 누설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에 대해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걱정입니다. 파이저사의 백신 개발 뉴스는 바이러스의 끝의 시작인 것은 분명합니다. 굿뉴스인 것은 확실하지만 지켜봐야 될 이슈도 있고 상용화되기 전에 더 힘든 바이러스 고비를 몇 개월 더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71일이 남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 바이든 당선자가 46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은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장담, 나머지 0.00001%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선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현실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완전히 반반으로 나뉘어져서 왜 바이든을 당선자라고 부르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71일이 남았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되던 바이든 당선자가 되던 취임식이 내년 1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당선자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당선자라고 부르는 것부터 정리를 하겠는데 언론이 대통령을 정언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이 정해서 당선자가 됐고 그날 당선 소감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개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AP통신이 2016년 선거가 끝나고 다른 때보다 몇 시간 늦었습니다. 늦게 AP통신이 동부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경,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 30분경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우리는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전통이 지난 170년 이상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대통령을 예측하는 것을 AP통신이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그 계산된 표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4년 전에 AP통신에 의해서 제일 먼저 대통령 당선자가 됐습니다. 이제 와서 AP통신이 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4년 전의 것을 뒤집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똑같은 선거, 여러분들은 같은 날 같은 투표용지에 선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선거를 하셨는데 똑같은 지역에서 조지아가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대통령에 관한 선거는 부정투표였고 투표용지도 뭐 누가 바꿔치기를 했다는 등 이런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같은 투표용지에서 어떻게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현재 상원 의석을 지킬 수 있었으며 하원에서 민주당 의석을 더 가져갈 수 있었습니까? 이 케이스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AP통신이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버락 오바마 또 조지 그 아들 부시, 빌 클린턴, 아버지 부시, 로널드 레이건, 지미 카터 그리고 린든 B 존슨 또 존 F 케네디 그 이전 모든 170년 동안의 대통령들을 이렇게 예측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매체도 AP가 예측하면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이라고 저는 부르겠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는 중심을 잡고 뉴스도 뭐 항상 중심을 잡는 것이지만 뭐 욕먹을 거 각오하고 방송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부터 하는 방송을 50%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좋아하실 테고 50%의 분들은 싫어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송하겠습니다. 지금 인수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역대 인수 과정이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지만 그때보다 그 수십 년 전보다 훨씬 힘들어서 인수인계 과정을 해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면은 바이든 그 당선자 측에서도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문제가 나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질 바이든 여사에게 축하 전화 같은 것 하지 않았습니다. 의전이거든요. 이제 AP통신이 예측을 했다. 그리고 나서 뭐 쭉 이어지는 의전에 대해서 그렇게 됐고 공화당에서는 어제 이제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가 저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통령이 개표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없지만 선거가 개표가 끝나고 나서는 누가 되었건 뭔가가 마음이 불편하다, 미심쩍다 하면은 재검표를 요구할 권리가 100% 있습니다. 어제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자리에는 케빈 맥카티도 있었고요. 하원이요. 공화당.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뒤로는 어느 정도는 그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열렬하게 지지를 하니까 그 지역에서 본인은 계속 정치인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해봤자 본인에게 유권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 투표에서 본인에게 반대표를 찍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고요. 길어야 1월 20일까지 그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해야지 되니까 71일이 남았고 선거인단들이 12월 초에 모여서 선거를 하고 1월 6일에 그 선거인단 결과를 개봉을 하고 그때는 이미 다 결론이 나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저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받으면서 가겠다라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세계는 바이든 쪽으로 지금 기울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앞부분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표면적으로 나온 뉴스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어제 오늘 도널드 J.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뭐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국방장관은 미국의 장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 2, 3, 4 안에 들어가는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장관입니다. 마크 에스퍼 장관 된 지 16개월밖에 안 됐어요. 트윗으로 터미네이트라는 단어를 써서 그를 이제 해고했다는 것을 알렸고 곧바로 새로운 테러리즘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장관 대행으로 했고 그 사람은 바로 국방부에 등장을 했다고 하더군요. 오늘부터는 정식 출근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임덕 대통령이 중요한 부서의 장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 국방부가 창설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1947년도에 창설됐습니다. 그 이후에 4년 동안 장관을 5번이나 바꾼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고 앞으로도 정말 깨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첫 번째 국방장관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명의 사람들 본인이 뭐 사임한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보잉에 뭐서 일했고 보잉의 로비스트를 하다가 국방장관이 됐으니까 보잉은 국방부와 관련된 뭐 전투기도 만들고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사임한 사람이 있고 샤나한 페이트리 그리고 그 뒤에도 8일 동안 장관 대행을 한 사람이 있고 마크 에스퍼는 이제 6월 달에 지난해 임명이 됐으니까는 16개월 된 겁니다. 그를 해고한 이유는 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최근에 뭐 이미 사직서를 써가지고 다녔다고 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과 달랐지만 특히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있을 때 대통령이 적과 싸워서 적을 죽이는 훈련을 받았고 그런 형태로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미군을 시위대에게 보내라라는 것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물론 마크 에스퍼도요. 그전에는 대통령이 하는 일을 예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에스퍼를 예스퍼라고 부르잖아요. 예스라고 해서 예스퍼라고 불렀는데 어제 해고되고 나서는 내가 무슨 예스맨이냐 나야말로 예스맨이 아니다 차기 장관 대행이 예스맨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의회에 증언을 했었던 군인을 승진시켰다던가 남부연합기 이름을 남부연합기를 군기지에서 내린다던가 이런 것에서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고 6월 달에 대통령은 이미 공개적으로 그를 해고한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크리스토퍼 밀러라는 내셔널 카운터 테러리즘 센터의 장이 국방장관 대행이 됐는데 이 사람도 어떠한 군에서 국방장관은요. 군에 있었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7년이 있어야지 국방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네임덕이라 별 필요도 없지만 대행이니까 제임스 마티스도 7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 필요했고 하니까 의회에서 공화민주가 전부 특별하게 예외로 만들어서 국방장관을 시켰잖아요. 이 사람도 사실은 국방장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그리고 육군 오피서로서 30년 동안 일을 했지만 굉장히 낮은 직급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라는 곳을 핸들하기는 그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이랭킹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3개월 미만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최고로 낮은 그 직급 중에서 높은 직급에 있었던 것이 스페셜 군을 관리했었던 그런 직책인데 국방장관을 지금 해고한 것은 동맹국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다 철군을 한다. 이라크에서도 다 철군을 한다. 이런 말을 내놨다가 도로 집어넣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임기 말에 그냥 해버리면 어떡하는가. 이런 미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 부장관인 제임스 앤더슨이 오늘 사임을 했습니다. 결국은 네임덕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해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뭐 사임하지 않았으면 해고됐을지도 모르죠.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CIA 국장 또 FBI 국장 이름에 올라 있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해고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국방장관도 그럼 왜 본인은 대통령은 해고하고 싶어 했는데 옆에서 말렸답니다.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고하면은 괜히 무리를 일으킵니다. 각하 이렇게 해서 참았다가 어제 트윗으로 날려보냈고요. 그리고 법무장관도 그렇게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줬는데 우크라이나 그 문제 등등에 대해서 또 왜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를 끝내 기소하도록 하지 못했는가 실패했는가 하는 것에 책임을 물어서 해고시킨다고 했는데 당분간 해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이 검사들에게 쭉 메모를 보냈어요. 메모라는 게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부정개표가 있었다고 하는 그 지역의 검사들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조사를 해라, 모니터링을 해라.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선거를 뒤집을 정도의 결론이 아니면은 이제 그 선거인단이 투표하고 다음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는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대통령의 분위기는 맞춰서 해주기는 해주지만 역시 연방 법무장관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고 몸보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나돌고 있는 소문, 루머, 가짜는 어디서 몇십만 명이 뭐 죽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둥, 뭐 트럼프 대통령 투표만 다 누군가가 선거 관계자가 태웠다는 둥, 이게 다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그 현지의 총무처와 쉐리프와 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10개가 넘는 고소를 했지만 그 고소한 것에 보면은 겨우 펜실베니아에서 53건, 어디서 18건 이런 케이스거든요. 3억 몇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곳에서 대단한 선거를 치를 때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떠한 그 실수와 오차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연방 법무장관이 얘기한 거죠.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본격적인 수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클링 투 돼 있죠. 정말로 거기에 매달리면서 봐라,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선거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은 결국은 아무리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더라도 결과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 같은 메모를 보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선거 관계자들은 똑같아요. 업저버가 없다고 하는데 업저버가 똑같이 있어요.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관찰하는 거죠. 개표 과정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 공화, 선거 업저버들과 선거 전담반이 이번 선거는 우려했었던 것과는 달리 무난하게 잘 치러졌다. 다만 바이러스 시대인데도 그런데 중간에 기계가 고장나서 집계가 잠깐 잘못됐던 적도 있고 그런 것은 또 사람이 바로 고쳤고 아니면 투표용지가 뭔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팀들이 주장을 하고 모든 주에서 다 기각당하고 뭐 펜딩된 케이스도 몇 케이스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이제는 연방 법무장관이 나섰다 해서 이 부정투표를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데도 헤드가 있잖아요. 그 헤드의 이름이 리차드 필거라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Director of the Election Crime Branch, 선거 범죄 브랜치, 선거 범죄국이 따로 있어요. 그 선거 범죄국의 최고 헤드, 이 검사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연방 법무장관이 이런 것까지 해야지 돼? 하면서 나는 이 자리는 지키지 못하겠다고 그 자리를 내놨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하겠다면서 내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 길은 하나로 종결된다 하면서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하고 민주주의는 더 강해질 것이다 하는 긴 얘기지만 제가 짧게 한마디로 요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펜실베니아에서, 위스콘신에서, 조지아에서, 네바다에서 지금 그 어떠한 그 법적 소송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두 군데거든요. 두 군데가 다 유명한 데죠. 아주 논란 있는 케이스를 많이 맡는 곳이고, 뭐 예를 들면 오사마 빈 라덴의 가족을 대변한다던가, 아니면 큰 뭐 담배 회사를 대변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 두 군데가 하나는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 있던가요? 아무튼 오하이오의 컬럼버스에 있고 하는데, 이 두 군데가 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케이스를 많이 맡아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존 스테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통령의 법률 자문이 이렇게 선택이 됐고, 그 사람 다시 이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존 스테이와 포럴 라이트 모리스 앤 아더 변호사, 이 두 군데거든요. 어떤 변호사는 이따위를 맡으란 말이야, 증거가 없는데 하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미국의 투표 시스템을 잘 돼 있는 투표 시스템을 정말 스스로 200 몇십 년 동안 쌓아놓은 그 굳건한 성을 스스로 다 부숴버리네, 세계에. 그러면서 그만둔 사람이 있고요. 6명의 그 변호사, 2명의 변호사, 뭐 아무튼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호사들 자신이 친구들과 가족들도 당신 돈은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그따위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이 회사 측에 굉장히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미국의 많은 매체,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 많은 매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징적인 것은 팍스뉴스가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역시 그 백악관의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증거를 제시를 못해요. 증거를 제시를 못하면서 부정선거다, 부정개표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갖고 계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하니까 팍스의 앵커가 우리 에어타임을 이렇게 소비할 수는 없다 하고 꺼버렸거든요. 상대가 부정과 불법을 환영했다 하는데 민주당에, 그렇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는 쇼를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닐 카부토가 얘기를 한 거예요. 팍스에서 저널리스트죠.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다시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면은 그러한 브리핑은 우리가 그 생중계를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제 팍스가 다시 그 백악관 브리핑을 중단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바이든 후보 측에서도 그 소송으로 그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바이든 후보 내지는 당선자의 러닝메이트 내지는 차기 부통령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은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로 어떤 형태로 이 일을 마무리할지에 따라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오늘의 미국을 미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예뻐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상식선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최선으로 보도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래서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 없다니까요. 지금 헬스케어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심의를 보면은요. 또 공화당의 움직임,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확 그 모이는 움직임,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제 새롭게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심의가 시작이 됐고 아마 결론은 내년에 나올 겁니다. 내년 몇 개월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연방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예요. 지금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 위한 텍사스주를 포함한 곳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연방대법원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그 에미 코니 베럿이라는 전에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도 밝혔던 새로운 연방대법관이 갔고 그리고 이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9명 다 채워졌는데 6대3 보수가 6이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는 금방 정말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는 예상도 많았는데 사실은 선거 조금 전, 한 1, 2개월 전부터 브렛 캐버나우 아니면 뭐 닐 고서치 정도가 오바마 케어를 지키는 것에 표를 던질 수가 있다. 이런 예상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 방송 준비하면서 봤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후에도 진행이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던 부분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브렛 캐버나우가 이제 그 원고 측이요. 오바마 케어를 없애야지 된다 하는 원고 측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몇 번 얘기하는 것에서 분명하게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오바마 케어가 안 들면 그 벌금을 내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존 로버츠 보수인 공화당 연방 그 대법관이 지난번에 그것을 포함을 해서 오바마 케어를 살렸기 때문에 어쨌건 그것이 조금 부당하다기보다는 공정하지 않다고는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바마 케어를 살린다 하고 판결을 해서 5대4로 살았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게 이슈가 됐는데 브렛 캐버나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벌금, 오바마 케어를 들지 않으면 벌금 내는 그 벌금형만 없애고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2번이거든요. 2번이나 브렛 캐버나우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오바마 케어는 완전히 죽지는 않는다. 일부 조항은 그 수정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벌금 내는 것이라든가. 그런데 완전히 오바마 케어가 없어져서 그러기도 사실은 힘들죠. 연방 대법관들도 다 아무리 뭐 법률 그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천만 명이 오바마 케어 이후에 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보험을 들어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팬데믹 시대에 이 건강보험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판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오바마 케어가 살아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한인분들께는 그린라이트를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나 오바마 케어 싫어. 돈만 많이 나가고 하시는 분께는 그린라이트이 아니고 다른 쪽의 그 빛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협회에서는요,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 제일 크잖아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오바마 케어는 지켜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지금 브렛 캐버나우가 말한 게 나오네요. 보면은 미스터 베리 씨 그쪽의 원고의 변호사입니다. 내가 당신 말을 차고 들어가는 것이 미안하지만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형태가 올바른 방향일 것 같다라고 그 벌금 조항은 없앤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2010년도의 그 결과 그리고 2017년도의 결과 그거는 어땠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세 번째니까요. 계속 왜 오바마 케어가 살아있어야지만 됐지? 본인은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브렛 캐버나우와 닐 고서치와 에미 코니 베럿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으로 올려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브라덱이라고 텍사스 법대의 교수도 지금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그런 내용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어제 이제 두 사람이 조지아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이었는데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 굉장히 많이 남편이 기부를 했어요. 그런 그 여성 상원 의원이고 켈리 러플러라는 상원 의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농림부 장관의 사촌인 데이빗 폴듀 카밀라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지 될지 모르겠어라고 한 이 두 사람들이 50%를 받지 못해서 1월 5일에 민주당의 도전자들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제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 켈리 러플러는
뭐 내부 거래 이런 것으로도 의심을 샀지만 사실은 빠졌어요. 지난번에도 조사받다가 그랬는데 공화당이에요. 총무처 장관도 이 사람들도 다 공화당이고 총무처 장관이 개표를 잘못했다고 당장 사임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 총무처 장관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브래드 퍼스트 네임만 제대로 읽을 수 있겠어요. 브래드 라펜스버거 뭐 그다지 길지도 않네요. 라펜스버거라는 이 총무처 장관이 내가 정말 헛웃음이 나온다. 우리 총무처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투표율을 여기까지 이렇게 높여놨는데 나도 공화당인데 나도 공화당 상원의원이 되기를 원하지. 당신들이 떨어졌지만 하면서 지금이라도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기기를 나처럼 절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왜냐하면 한 명만 이겨도 이 다수당이 공화당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따위 헛소리 하지 말고 당신들 11월 5일 선거 치러서 이길 거기에나 집중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요. 지금 이제 그리고 공화당 주지사도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 주지사도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라고 하다니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두 명의 상원 의원들이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가고 하는 것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태도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90%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전혀 뒤로 굽히지 않는 never back down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형태 맞습니다. 이 never back down 형태를 굉장히 그 사내답다고 아주 그 멋지다고 박력 있다고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도 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이나 뭐 케빈 맥카티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상원 의원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엄청나게. 왜냐하면 그 조지아주에서 지난번에 주지사 선거에서 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요. 스테이시 그 아브라함이 선거 끝나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후보들을 위해서 750만 달러를 모았거든요. 그리고 그 에브라함 스테이시가 유권자 등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떤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주의 그 공화당 총무처 장관은 민주당 저렇게 하고 있는데 선거에나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이 두 명의 상원 의원들은 이래야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찍어라 그 사람들 찍어라 하면은 조지아주에서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찍잖아요. 정치적인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뭐 수잔 콜린스라든가 미 럼니라든가 아니면 리자 머코우스키라든가 이런 조금 온건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벤 세스, 네브라스카가 지역구인 이 정도의 사람들만 바이든 후보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꼭 당을 고집한다기보다는 민주당과 화합을 해야지 되는 부분에는 화합을 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죠. 이민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요. 휴가 갔어요. 딱 이러한 때에 플로리다주 어떤 섬으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즐기신답니다. 하나는 이 라티노 표에 대해서 라티노 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훨씬 덜 받았죠. 라티노도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지난번 선거에서는 50%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60% 그리고 특히 공화당이 door to door 그런 캠페인을 많이 했고 유권자 등록도 많이 해서 쿠바계라든가 베네수엘라계에는 뭐 사회주의자 대통령이 될 거야. 바이든이 되면은 미국은 공산주의가 될 거야. 사회주의가 되고 말 것이야.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미쳤고 가짜 뉴스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더 중요한 것을 보면은 왜 많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는가 하는 것이요. 경제적으로 그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개인주의가 되고 라티노들도 종교적인 자유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법과 질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라티노 그 비즈니스 오너들은 그 이 세금 감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스몰 비즈니스 국장이 그 하비타 카란자 이 사람이 라티노잖아요. 그렇게 임명을 하니까 역시 이 라티노들에게 굉장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래서 홈 오너십도 늘어났고요. 물론 이 같은 일들, 특히 실업률이라든가 홈 오너십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 이 추세는 오바마 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어졌던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더 많이 꽃을 피웠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더 잘해보려고 노력도 했기 때문에 플로리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위스콘신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보다 라티노의 표를 더 많이 받았어요. 2016년도 28%, 올해는 32%. 그렇게 전체적으로는요. 그 정도로 받았습니다.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 그리고 어제 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못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백신에 대해서 파이저사에 잠시 뒤에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한동안 특히 이제 2개월 동안은 굉장히 심하게 그 확산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지금 뭐 벤 칼슨 주택 개발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이번 그 선거에 관한 법에 대해서 고소에 대해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요. 데이비드 보사. 이 사람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총 책임자예요. 현재까지는. 이 사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격리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 잘 지키지 않기도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 대통령 그 선거 당일에 백악관에서의 그 파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파이저사에서 발표를 한 백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게 이제 그런데 조금 더 그 신중한 사람들도 있고요. 끝의 시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의 시작일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제가 몇 사람을 테스트해서 몇 사람이 이게 뭐 바이러스에 걸려 있고 이런 것을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어제 저의 잘못이었던 것 같고요. 뭐 4만 3천 명 정도, 뭐 94만 명 이런 다 알고 계시니까 뭐 그런 것은 피하고 의미를 가겠습니다. 90% 효력이 있다면은 첫 번째 이게 백신도 first generation, second, third generation이 있어서 점점 보강되는데 first generation 백신으로는 그 효력이 대단한 거죠. 70% 이상 기대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는 70%, 75% 정도만 되면은 나는 그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식값 많이 올랐었잖아요. 어제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백신 맞고 이 포커스에서 중심이 돼서 항공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영화계요. 극장 체인 어제 주식값 보니까 50%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 테크놀로지인데 이 파이저사에서 하는 테크놀로지가 메신저 RNA라고 해서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 바이러스를 몸에 넣어서 면역성을 키우는요.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파이저사하고 작은 그 독일의 회사하고 그 바이오엔텍이랑 같이 한 것이잖아요. 이 독일 회사가 이제 파이저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도저히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작은 회사로서는 그래서 4만 3천 명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아직 테스트 결과의 초기이고 다 끝난 완결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남아있는 문제는 나이 든 층에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뭐 증상만 나고 감염은 안 시킨다. 뭐 여러 가지 장기적인 부작용은 봐야지 될 것이 아직 많기는 많다는 겁니다. 또 파이저사에서 발표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영국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도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옥스포드 그 백신이요. 이 백신 경우에는 나이 든 사람에게도 좋다 하는 것이 됐었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옥스포드에서 또 미국의 모더나도 계속 만들고 있고 하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긴급적으로 승인을 해서 오늘 아침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기저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뭐 올해 말이면 미국 사람들 다 맞을 수 있다 하는데
파이저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행정부에서는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거죠. 긴급 승인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받아야지 되고요. 유럽 같은 데서 긴급 승인 받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이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가 BNT 10월부터 제조를 시작을 하면은 2020년에 한 5천만 명분이 가능하고요. 2021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맞아야지 되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해서 파이저사는 2020년에 5천만 명분만 생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또 미국에서 다 갖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뭐 독일 회사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올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몇 개월은 더 조심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의약국에서 또 다른 항체 치료, 특별한 케이스의 항체 그 치료법을 승인을 한다. 엘리릴리요. 이런 것도 승인을 했지만 이것도 몇 개월은 다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도 12살 이상, 65세 이상 뭐 여러 가지 완전하게 그 클리어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승인은 한다고는 하는데 좀 더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밝아졌고 끝을 낼 수 있는 시작이 있지 이것으로 지금 끝이다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타주에서요.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을 인용을 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떠나고 난 뒤에 국가기밀을 누설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프라이스라고 전 CIA 오피서였고 President Book of Secret이라는 책을 쓴 사람, 또 부시 대통령 시절 법무부의 자문이었던 잭 골드스미스 씨, 뭐 이런 분들을 쭉 인용을 해서 했는데 적을 공격할 때 쓰는 정보, 외국 정부를 그 협박하기 위해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이 브리핑 받은 것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대통령에서 물러나도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러한 것을 대통령의 기질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봐서 발설을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위험해진다는 게 바이든 새로운 행정부의 고민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핵무기, 정보를 모으는 능력, 외국 정보와의 연관, 또 새로운 무기 시스템 이미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폭로를 한 적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 해고하고 그 다음날 백악관 집무실에 러시아 외무장관과 대사를 불러서 동맹국에서 받은 아이시스에 관한 정보를 줬다던가 아니면 2019년도에 이란을 그 공격하러 갈 때의 그 사진 같은 거 트윗이요. 하다가 또 뭐 10분 전에 돌려오고 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디테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다행이다. 그리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스파이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감시하는 여러 가지 그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에게는 유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특수군의 능력, 사이버 무기, 스파이 행위, 위성 능력 같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보로 그리고 심지어 거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돈이 급할 때 아주 그 가장 그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누설할 경우는 이제 반역죄로 기소가 되는 거죠. 대통령 가운데는 반역죄로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바나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는 것을 싫어해서 새 아이의 엄마고요.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